간밤에 들려온 끔찍하고도 참담한 소식, 아직도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비보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장제원 전 의원, 그가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믿기 어렵고 가슴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치권 전체가 지금 깊은 충격과 애도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단지 공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정치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무자비하게 한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장제원 의원은 10여 년 전 여비서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사건을 잊혀진 과거라 생각했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그를 옥죄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면적으로는 담담했을지 몰라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참기 어려운 심적 고통,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져 내리는 치욕감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지금 그가 떠난 자리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이 탄핵 정국을 앞두고 10년 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누군가의 사주가 없었는지 말입니다. 장 전 의원은 현재 동서학원 이사장으로 학교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의 친형 장제국 씨 역시 동서대학교 총장으로 재임 중인데요. 동서학원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5,251억에 이르는 자산의 향방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비사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해는 장제원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장제원은 선거 관련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촬영팀과 함께 뒤풀이 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여비서 A씨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뒤풀이가 끝난 후 장제원과 일행 한 명은 A씨를 호텔의 와인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A씨가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장제원이 A씨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피해자는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받았고 심지어 장제원은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구된 장제원의 문자에는 출근 좀 하라,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이 어떻겠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장제원이 권력자의 아들이자 정치인의 얼굴을 내세워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트라우마와 자괴감에 시달리며 살아왔고 결국 2018년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시기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장제원 일가의 영향력 때문에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고도 밝혔죠. 반면 장제원은 그날 밤 술자리에 참석하긴 했지만 2차 술자리가 끝난 뒤 바로 집으로 귀가했으며 호텔에 간 사실은 결단코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모든 주장 자체가 자신을 음해하려는 허무맹랑한 음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는 또다시 입을 열어 A씨에 대해선 자신의 의원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고 선거운동 때도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도와줄 만큼 돈독한 관계였다며 무슨 합의금이니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며 그런 식의 음흉한 거래가 오간 적도 없다고 강변했죠. 이 사건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툼이 없어졌지만 그 진실은 오로지 장제원 의원과 그 여성만이 알고 있겠지요. 그러나 장제원 전 의원이라는 인물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긴 족적은 결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이력을 가진 중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은 2008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9대에는 출마를 하지 않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한 지역구 관리와 뚝심 있는 정치 행보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도 정치와 교육이라는 두 축을 아우른 명문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장승만은 국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지냈던 거물 정치인이었고 형 역시 교육자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동서대학교와의 깊은 인연, 그리고 본인 또한 해양대학교 석좌교수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그가 단지 권력만 좇는 정치인이 아닌 학문과 교육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장제원 의원이 반드시 평가받아야 할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있어 단연 독보적인 1등 공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였고 그를 믿고 도운 정치적 주춧돌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많은 정치인들이 윤 총장에 대해 반신반의하거나 경계할 때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장제원은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 단일화의 1등 공신인데 이건 단순한 야권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교체의 성패를 가른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단일화에 피말리는 협상을 조율하고 직접 전면에 나서 구슬리고 설득하고 밀어붙인 인물이 누굽니까?
저는 그게 바로 장제원 의원이라고 단언합니다. 수많은 이권과 이해관계 자존심이 걸려있는 야권의 치열한 물밑 전쟁에서 윤석열이라는 신인을 대선 승리의 길로 밀어붙인 사람, 그 정점에 장제원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앙대학교 선후배 관계라는 끈끈한 연결고리는 단일화에서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앙대라는 공통의 뿌리, 그것이 만들어낸 신뢰와 호흡은 정권 초반기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동지애로 발현됐죠. 지금 정치판에서 이 정도의 에너지와 추진력 그리고 젊음과 패기를 동시에 지닌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67년생으로 57살인 그가 보여준 정치력은 마치 40대의 전투병 같았습니다. 권성동과 장제원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권의 산파 역할을 했고 기득권과의 전쟁, 내부 투쟁 속에서 굳건히 손잡고 맞서 싸웠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가받아야 할 점은 작년 22대 총선 때 중진 의원들 특히 공신들에 대해서 희생을 해라. 선당 후사로 창업 공신들이나 어른 중진들이 모범을 보여서 상당한 희생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정치인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22대 총선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야말로 정치 생명을 걸고 싸워야 했던 그 전쟁에서 당내에서는 창업 공신들이 먼저 희생하라는 것에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선당 후사 말은 거창했지만 누가 실제로 움직였습니까? 다들 뒤로 숨고 누구도 먼저 칼을 맞지 않으려 했던 그때 진짜 창업 공신다운 결단을 내린 사람이 있었죠. 저는 단 2명의 이름을 분명히 말하는데 그 둘 외엔 없습니다. 진짜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나머지는 다 허수아비였죠.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개항으로 간 것도 큰 결단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다른 지역에 가면 충분히 당연히 배지를 달 텐데 이재명을 잡으러 개항으로 갔습니다. 그 땅은 민주당의 본거지이자 이재명의 성체였습니다. 그곳에 무장을 하고 들어간 건 단순한 출마가 아니라 사지로의 돌진이었습니다. 원희룡은 배지를 얻으려 한 게 아닙니다. 정권의 미래를 위해 당의 명운을 걸고 자신을 던진 겁니다. 누가 이걸 가벼이 보겠습니까? 그 정신만으로도 그는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스스로 헌신한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로 헌신한 분이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라는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그 지역의 김대식 의원이 당선된 곳 아닙니까? 말이 아닌 실제로 자기 자리를 내려놓은 사람, 자신의 정치적 기반과 모든 걸 걸고 나는 이번에 안 나가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장제원이었습니다. 부산이라는 철옹성 같은 지역에서 자신이 다져온 세력과 기반을 스스로 내려놓고 후배에게 자리를 넘긴다는 건 단순한 양보가 아닙니다. 그건 피눈물 나는 결단입니다. 삼선을 한 지역구, 그 피로 이뤄낸 거점에서 물러난다는 건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장제원은 해냈습니다. 나중에 꼭 더 권토중 내에서 부산시장을 하시든 아니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바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비보를 접하게 돼서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다혈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할 때 보면 고성을 많이 지르고 해서 일부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슴이 따뜻하고 노래도 잘했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얼마나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오죽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며 끝내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었기에 마지막으로 펜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제원 의원이 남긴 정치적 족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정치인의 죽음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가 어떤 싸움을 했고 어떤 비전을 가졌으며 무엇에 가슴을 불태웠는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가혹한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